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나에게 과연 필요하냐, 지금 나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학생들이라면, 초등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멀리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입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시가 60%고 정시가 40%입니다. 수시와 정시는 뭘 말하죠? 정시는 쉽게 말하면 이제 후반부에 시험 보게 되지만 수능 성적, 오로지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대부분 대학 가는 형태. 수시는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보기 이전에 대학 입학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수시와 정시 비율이 60대 40이라면,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체 3,00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한 500명 정도만 정시로 뽑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수시를 가지고 뽑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 성적과 더불어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는 이 새로운 입학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학사정관제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지금 60대 40의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지금 중학생이라면 더욱더 이 확대된 입학사정관제의 형태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뭘 보느냐? 2011학년도 보니까는 118개 대학에 37,628명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9.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학 입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다른 모양의 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100%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죠. 그게 바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입학사정관에 관련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학생의 사실은 60%, 7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학교를 가게 된다. 입학사정관제 100%이든 아니면 일종의 변형된 형태이든 관련된 형태이든 이 형태로 학교를 가게 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뭐냐 하면요, 사실은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점수만 가지고 일렬로 쫙 세워가던 그 형태를 뭔가 학교 점수, 학교 시험, 대신 수능 시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학생의 잠재력을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 잠재력, 소질, 발전 가능성, 교육 환경, 여건, 특기적성, 교과외 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성적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창의적 지원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대입 준비가 빨라졌다. 여기죠. 대입 준비가 빨라졌습니다. 초등학교로부터. 왜 그렇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대학에 갈 때 수능 점수라는 그 고3 때보다 하나의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게 사실은 좋죠.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힘들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전체 기간 동안에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해서 그 아이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확인하고 뭘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입 준비가 빨라졌다 이겁니다. 단순히 학교 시험만 준비해서, 수능만 준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학교 생활 내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관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들어가고요.
자기 보고서, 자기소개서 있죠. 토론, 인터뷰.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잠재력들을 뽑겠다 하는 겁니다. 교육 여건도 관련이 됩니다. 이를테면 태백에 있는 100점짜리, 97점짜리 아이와 강남에 있는 98점짜리 아이를 비교해서 뽑을 때 과거의 평가 방법대로라면 무조건 한 점이라도 1점이라도 높은 아이를 뽑게 됩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이런 바뀐 입시 제도에 따르면 사실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생각했을 때 태백에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런 점수를 받았다면 더 이 아이가 우수하다,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뽑겠다 하는 게 이 입학사정관제 취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입학에 대한, 입학 전형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학교 시험만, 이건 기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뭔가 그동안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누적해서 모아서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모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이라는 교과부의 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